자신만만하게 전쟁을 시작했던 미군은 참패를 거듭하며 결국 우방국들에게 참전을 요청하게 되는데 한국 역시 미국에게는 우방국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 완전 철수까지 32만여 명의 비전투 요원과 대민 지원을 포함 전투부대를 파병하게 되는데요. 파병 요청을 받은 한국은 가난함을 탈피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경제 발전에 이용하기로 합니다. 즉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대가로 자금 등을 지원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낸 부대는 평범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특수부대로 구성됐는데 해병대 청룡부대, 육군 맹호부대, 백마부대, 은마부대,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그리고 현 특전여단인 공수지부대까지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파병 직후부터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며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한국군은 잘 싸우지만 적들에게 지나치게 잔인하다. 이 말은 주어랑 국군사령관을 지낸 최명신 장군의 실제 증언으로 한국군은 남베트남 쪽의 입장에서는 용감한 군인이고 베트콩의 입장에서는 잔인하다는 명성을 얻습니다. 한국군의 활약에 남베트남과 미군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베트남에 파병된 지휘관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전쟁을 지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베트남 현지 상황에 적응하며 독특한 자체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땅굴 전투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베트남 전투에서의 땅굴은 총 250km에 이르고 사이공강에서부터 캄보디아 국경에 다다를 정도로 방대했는데 평균 5m에서 10m에 이르는 높이에 50톤 탱크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땅굴 입구는 대문처럼 존재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하수구 입구처럼 만들어져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땅굴을 제거하기 위해 땅굴지라는 특수한 부대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침투 작전을 해나갔지만 진입 전부터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입구를 여는 순간 부비트랩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위장 입구가 수십 개 만들어져 있었고 개똥을 바른 축창을 설치해 함정에 빠지는 순간 축창이 신발을 뚫고 들어오고 상처 깊숙이 개똥세균이 침투해 수많은 대원들이 세균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터널에 침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깨달은 미군은 터널 자체를 폭파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더폴스 작전이라고 불린 이 작전은 일주일간 헬리콥터로 땅굴을 공습하고 지상군은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공병들이 폭약을 설치해 터널을 폭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전에 동원된 폭탄이 약 4,536k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작 250km 터널 중 10km를 파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베트콩은 파괴된 터널을 곧장 복구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이 사용한 방법은 월남전 최악의 작전인 오렌지 에이전트라는 정글 고사 작전입니다. 즉 고엽제라는 끔찍한 제초제를 쓰는 것입니다. 미군은 고엽제를 시든 헬기로 밀림에 고엽제를 뿌렸는데 이 제초제가 닿는 순간 나무든 식물이든 전부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고엽제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사용된 고엽제의 양이 4,200만 리터라고 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땅굴을 감당하지 못한 미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 한국군입니다. 한국에서 파병된 부대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약 6만 번의 전투에 참가했는데 가장 먼저 투입된 것은 땅굴 전투입니다. 한국군은 터널의 공기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최루탄을 썼습니다. 터널 입구를 발견할 때마다 최루탄을 던져 넣었고 매운 공기를 견디지 못한 베트콩들이 빠져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한국군은 땅굴 전투에서만 성과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미군은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를 결정했는데 당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군이 단독으로 이 전쟁을 수행했다면 100% 승리했을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북베트남 지도자였던 호치민 역시 전투에서 한국군을 만나면 될 수 있으면 교전을 피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파병부대가 특출났던 것은 부대원들의 대부분이 6.25를 겪었기 때문에 철저한 방공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공산당 잔당을 토벌한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상당했었습니다. 베트콩들은 한국군에게는 북한군과 다름없는 공산주의자들이었고 베트콩을 발견하면 마치 북한군을 발견한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 섬멸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창의적인 전술 또한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65년 4월 미국인 에반스빌 저널은 당시 한국군에게 베트남 전쟁을 독점 수행하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5만 명에 불과한 한국군은 전술구역에 침입한 적을 단 하루 만에 격퇴했고 베트콩이 장악하던 중부 해안지대는 한국군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 고 주장하기도 했고 미국의 뉴스위크는 베트남에 있는 미군은 전투에 있어서나 평정사업에 있어서 한국군을 최고로 평가한다.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본 미군들은 미군이 한국군의 전술을 배워야 한다 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은 특히 베트남인들의 민심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베트남 언론 역시 한국군이 주둔 중인 중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한국군은 아주 특별한 전술을 가전 적에 대해서도 방심하지 않고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 농민과도 잘 어울려 농사철에는 농사도 지어지고 군의관들은 대민 진료도 열심히 하고 있다. 며 한국군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참전 기간 한국군은 대민 진료 352만 건 이상, 식량 1만 9,640톤, 의류 46만 점 이상, 이외 농기구, 집, 교실, 도로, 교량 건설 등 모든 분야에 손을 보탰고 유엔조차도 한국군의 민사작전을 인정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